투명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도 맨날 다양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특히 자주 꾸는 불안한 꿈은 학교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가방을 못 챙기거나 못 씻고 가는 꿈 같은 거고요. 불안한 꿈은 괜찮은데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투명님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밤 꿈을 꾸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그게 진짜 많죠. 악몽이든 평범한 꿈이든 끊어졌다 이어진 꿈이든 그런 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투명님의 이제 사연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꿈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환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현대 의학, 과학계에서 완전하게 꿈은 이것이다 탁 정의할 만큼 네. 그 어떤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밝혀져 온 어떤 꿈에 대한 비밀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꿈은 그냥 인간의 이제 뇌 속에서 이제 정보들이, 여러 기억들이 처리되는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우리의 표층 의식으로 이렇게 탁탁 올라오면서 우리가 마치 TV 스크린을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보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이 우리가 TV 안에 그 들어가서 뭔가 그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바꿀 수 없듯이 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그 드라마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뿐인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자각몽 같이 이렇게 꿈의 어떤 특정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개입해갖고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더욱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이제 좀 네. 또 다른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철저하게 나의 꿈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봤을 때 네. 그것은 나의 심리 상태다. 나의 그냥 내면의 심리인 거예요. 근데 진짜 꿈이 되게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꿈의 역할인데, 네. 내가 나의 마음을 정말 아주 깊이 돌아보는 게 잘 이렇게 어렵다면은 평상시에 네. 또 솔직히 우리가 바깥으로 의식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꿀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의 이제 내 안에 펼쳐져 있는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에 어떠한 그 이제 상태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악몽을 꾼다, 어떤 불안한 이제 꿈을 꾼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연출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지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기억과 기억 간의 정보와 정보 간의 어떤 연결되고 이렇게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 연출되는 그냥 장면일 뿐이지, 네.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꿈속의 특정 장면마다 사건마다 내가 어떠한 감정 상태를 느끼고 느낌을 받아들이는가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이제 초점이겠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불안한 꿈을 자주 꾼다. 나의 심리 상태 안에 내가 무의식 안에 내가 불안한 뭔가가 자꾸만 껴있는 겁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현대인들 중에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시험이 있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겠죠. 네. 두렵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에 또 반영이 될 확률이 높겠고,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게 일종의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렘 수면을 망가뜨리면서 악몽 같은 형태로 또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 한번 곱씹어 본다면 이 꿈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부여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철저하게 이제 꿈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진짜 일종의 거울 같은 그 역할이 되는 거겠죠, 꿈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꿈을 자주 꾸고 악몽을 꾸고 하는 분들이 한번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이제 좀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너무 많이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이 투명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네. 이렇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댓글 달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게 꿈에 대해서
꿈을 많이 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꿈을 꾸게 되어 있고 네. 그 꿈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 기능에 있어서 또 수면의 기능에 있어서 정말 아주 진짜 필연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제 한 일반적인 뭐 6시간, 7시간 이제 수면의 그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깊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3, 4단계 이제 논렘 수면 같은 경우는 거의 초반에 이렇게 밀집돼서 나타나 있고 전체 수면 중에 뭐 한두 번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처음에 한 번 놓치면 이제 숙면을 못 취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희박하죠. 너무 이렇게 적은 분량이 그러니까 비율인 거예요. 근데 이 렘 수면 같은 경우는 거의 매 90분 또는 뭐 120분 주기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렘 수면이 이 수면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필수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렘 수면 중에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그 현상 또한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수면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뺄 수도 없고 그게 빠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그쵸,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 꿈을 꾸고 누구든 네. 렘수면을 겪고 이제 거쳐야지만 오히려 건강한 렘수면 사이클을 가져야지만 또 정말 수면에 퀄리티 있는 수면을 이제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랬을 때 방금 이제 아이린님 얘기하신 것처럼 꿈은 무조건 꾸게 되어 있으나 네. 그 꿈을 이제 인지하냐, 기억하냐, 못하냐의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겠죠. 네. 꿈을 많이 꿨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꿈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이제 그 말은 당연히 이 표층 의식의 상태가 또 여러 번 개입되고 반영됐다는 뜻이라서 아주 깊은 잠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돼서 들어갔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얕은 잠 상태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렘 수면 중에도 또 이제 표층 의식이 낀다는 건 또 그만큼 깨임이나 각성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네. 표층 의식은 반드시 이제 깨어 있는 상태가 이제 동반될 때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꿈을 많이 꾼다, 다양하게 꾼다. 다시 말해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수면의 질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맞지만 네. 하지만 이제 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꿈을 꾼다는 그 현상 자체가 결코 뭐 수면의 질에 또 뭐 직접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 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네.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수면 사이클 중에 렘 수면이 이제 여러 차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앞서서 나타나는 렘 수면들에서는 그 꿈을 꿔도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잘 잤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 뒷부분에 진짜 깨기 직전에 렘 수면이 유독 강하게 이렇게 뇌리에 새겨졌다면 네. 뭐 그냥 당연히 이제 깰 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깨기 직전에 렘 수면 상태에서 겪은 그런 꿈의 장면들이 기억에 뭐 크게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깨고서 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게 맞지만 또 어떤 꿈들은 또 강렬하게 이제 새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의 전체 수면이 뭐 질이 안 좋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절대 없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꿨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괜히 잠을 깊게 못 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매번 악몽을 꾸고 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내가 단순히 꿈을 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라는 그 생각만은 한번 내려놔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보신다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리를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딱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 뭐 그렇다고 진짜 렘 수면 장애가 있고 악몽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을 떠나서 삶의 질까지 문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네. 꿈은 그냥 괜찮은 거야. 당신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위험성은 있겠죠. 그분에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정말 이제 전문의랑 또 상담도 해보고 적절한 이제 그러한 그 치료를 받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또 개입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꿈은 특히나 네. 그래서 또 심리 치료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제 피할 수 없고 끊임없이 그게 이제 우리의 심지어 수면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치료를 받냐, 어떤 약을 먹냐에 대한 그 초점보다도 먼저 내 안에 내 심리적인 그 상태에 무엇이 지금 자꾸만 이제 이렇게 껴 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하나 이제 파악해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네. 또 그것과 함께 꿈을 꾼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단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인식 자체가 내가 뭐 꿈꾼 자체만으로 이걸 또 뭐 수면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또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또 정말로 약간 또 그런 현상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